아이고, 쭈그리고 앉으면 찌릿하거나 혹은 오래 앉았다 일어나면 무릎이 아프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면 무릎이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세월이 흘러서 그냥 아픈가 보다, 달아서 아픈가 보다 상심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자, 이 무릎 통증의 80%는 근육 문제인데요. 바로 이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에서 관절염과 구분할 수 있는 진단법, 그리고 스트레칭 방법과 강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가보시죠. 원장님, 제가 쪼그리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그렇게 찌릿찌릿 아프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대요. 대체 왜 그럴까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상이 없다. 그러면 두 가지 마음이 들죠. 하나는 뭐냐? 그래, 큰 문제는 아니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야, 나는 아파 죽겠는데 정상이야? 이거 더 이상해. 찝찝하죠.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무릎이요, 이 아픈 게 엑스레이나 MRI에 다 보일 것 같지만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 나는 아파 죽겠는데 검사상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 나 아픈 게 아니고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검사상에서는 문제의 원인이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검사상에 다 나타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 그 이유는요, 이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엑스레이나 MRI에서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이 무릎에 통증이 생겨도 정확하게 원인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이 무릎 통증은요, 쭈그리고 앉는다든지 혹은 계단을 오른다든지 혹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일어난다든지 하면 무릎 여기가 아프신 분들 많죠. 그거는 이 허벅지 전면에 있는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너무 짱짱해져서 오는 통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내가 지금 여기가 아픈데 말입니다. 이게 퇴행성 관절인지 혹은 허벅지 근육 문제에 의한 것인지 단박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제가 테스트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근육 문제구나, 혹은 이거는 퇴행성 관절에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은데?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시죠. 자, 무릎 앞쪽에 통증이 있으실 때 이 무릎 앞의 통증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벅지 근육 문제에 의해서 생긴 통증이냐, 아니면 퇴행성 관절에 의해서 생긴 통증이냐, 이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분할 수 있을지 세 가지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통증의 양상이 다릅니다. 뭐냐면요, 이 퇴행성 관절에 의한 통증은요, 어디가 아프지 꽉 찝혀요. 네, 걸을 때요, 여기가 아파요. 이렇게 손으로 찝을 수가 있어요. 안쪽 깊은 데가 아프긴 하지만 그 부위가 거의 정확하게 찝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허벅지 근육 문제에 의한 통증은요, 두루뭉술이에요. 어디가 아픈지 도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 퇴행성 관절에 의한 통증들은요, 아래 주변 어딘가가 아픕니다. 하지만 이 허벅지 근육에 의한 문제는 이 윗부분이 아픈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 윗부분이 아프다면요, 퇴행성 관절에 의한 무릎 통증의 확률은 아주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의 통증인데요. 허벅지 근육 문제에 의한 통증은요, 계단을 오를 때 조금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허벅지 근육이 긴장이 되는 자세 자체가 계단을 내릴 때보단 오를 때거든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면 무릎이 조금 더 불편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허벅지 근육 문제일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올 때 조금 더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 이거는 퇴행성 관절일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그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들어도 아리까리해, 잘 모르겠어. 그러면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눌러보십시오. 뭘 누르냐면요, 슬개골을 누르는 거예요. 무릎 앞에 보시면요, 이렇게 덮개뼈라고 해서 단단한 슬개골 뼈가 있습니다. 이 뼈를요, 어디로 누를 거냐면 내 손의 손바닥입니다. 이 손바닥, 동그란 손바닥 안에요, 슬개골을 탁 잡으면요, 딱 들어가요. 내가 지금은 이제 모델이 있으시지만요, 본인이 하시려면 앉아서 누르시면 됩니다. 앉아서 손바닥 안에 슬개골을 놓고요, 수직으로 내리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비비면 안 돼요. 수직으로 쫙 내리 눌렀을 때요, 이 허벅지 근육의 문제에 의한 통증은요, 여기 전체가 빡 아파요. 그래서 느낌이 옵니다. 하지만 퇴행성 관절에 의한 경우는요,
슬개골을 이렇게 지그시 압박한다고 해서 여기에 통증이 더 많이 심하게 발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마 허벅지 근육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저랑 따라해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게 아픈지 몰랐는데 누르니까 아프네. 분명히 그러실 거거든요. 자, 허벅지 근육이 오그라들어서 슬개골을 집어당긴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스트레칭을 해주는 방법 좋습니다. 자, 발 등을요 손으로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시고 오른쪽 무릎이 아프시다면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면이요 당겨지는데 내가 골반을 숙이고 당기면요 의미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발등을 잡고요 골반을 내미는 겁니다. 배를 내밀듯이 골반을 쭉 내밀면 그 자체만으로도 다리 심하게 당기지 않으셔도요 골반만 내밀면 이 허벅지 전면이 짱짱하게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이 오그라든 전면 근육이 좀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완을 시킬 수 있어요. 자,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숨 천천히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가 1회고요. 이렇게 10회를 하는 겁니다. 이 10회가 한 세트고 한 3번 정도, 그러니까 총 한 30번 정도를 틈틈이 서서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직장에서요 잠시라도 이거 얼마 안 걸립니다. 직장에서 잠시 혹은 뭐 지하철 타고 가다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좀 그렇네요. 어쨌든 간에 이 틈틈이 집에서든 혹은 직장에서든 이동 상황에서 틈틈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는데 왜 안 합니까? 자, 허벅지 근육 문제에 의한 앞무릎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2가지는 뭐냐면요 마사지예요. 하나는 이 위에 이 문제를 일으킨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마사지하는 것이고 하나는 슬개골을 운동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허벅지 근육을 이완시키는 스트레칭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대퇴사두라고 하는 허벅지 전면의 근육이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허벅지에 보면요 이렇게 힘 한번 줘보실래요? 힘을 딱 주시면요 통통하게 튀어나오는 부분들 보일 겁니다. 이렇게 통통하게 튀어나오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보면요 옆에도 통통하게 튀어나와요. 꽤 넓습니다. 이 부위가 꽤 넓어가지고 이렇게 옆면으로도 그리고 안쪽 면으로도 통통하게 튀어나온 부분 이거 전체 다입니다. 여기 전체 다예요. 전면에. 그래서 이 부위를 얘들이 이 부위를 마사지를 해주시는데 이 바깥쪽도 동그랗습니다. 그래서 이 통통하게 되어 있는 근육들을 마사지를 해주시는데 제일 좋은 건 공이에요. 테니스 공입니다. 그래서 이 공을 가지고요 근육은 이렇게 아래로 쭉쭉 뻗어 있기 때문에 동글동글 돌리시면 제일 좋습니다. 동글동글 돌리시면서 위아래로 동글동글 돌리세요. 자, 셀프로 하실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앉으셔가지고요 다리를 쭉 펴신 다음에 셀프로 공으로 빡빡 누르시면 되고요. 이거 지금 옆에 보고 있는 남편분 계시잖아요. 아버님, 지금 옆에 계신 어머님 무릎 아프시다고 하니까 좀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해서 또 서로 문질러 주면서 무릎 통증 서로 없애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스럽고 그렇죠? 자, 2번째는 뭐냐면요 슬개골이에요. 슬개골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슬개골이 밑에 있는 뼈하고 마찰을 전체적으로 드드득 일으켜가지고 지금 무릎 앞이 아픈 거거든요. 슬개골이 어디 있냐면요 제가 뼈를 이렇게 눌러보면요 이렇게 동그랗게 슬개골이 있습니다. 이렇게 슬개골이 있거든요. 짜잔, 이렇게 슬개골.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확 자빠지면 슬개골 제일 많이 다치잖아요, 그죠? 반창고 많이 붙이고. 그래서 이 슬개골을요, 얘가 짱짱해져가지고 이게 움직임이 줄어들어서 통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얘를 조금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 손바닥 안에요, 이 부위에 손바닥 안에 이게 슬개골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슬개골을 이렇게 가둘 수가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얹어 보시면은 슬개골이 여기 딱 맞습니다. 희한하게 내 손에 딱 맞아요. 그 슬개골을 가지고요 밑으로 쭉 밀어주시는 거예요. 밑으로 쭉. 네, 모델이 비명을 지르네요. 모델도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위로도 쭉 밀어주시는 거예요. 위로도 쭉. 그리고 옆으로도 쭉. 그리고 이 바깥쪽으로도 이렇게 쭉. 그래서 슬개골이 원래는요 얘가 무릎 앞에서 잘 움직이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얘가 잘 못 움직이니까 까슬까슬 마찰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릎 통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얘가 잘 움직여주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하시면 되냐면요 밑으로 미는 거는요 쭉 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하시면 충분합니다. 슬개골이 밑으로 쭉 이렇게 밀리거든요. 네. 모델이 원래 오늘은 여기 말을 안 하기로 했는데 말을 자꾸 하네. 자, 밑으로 밀어주시는데 이렇게 가둬서 밀어주시면 제일 편하고 좋고요. 아니면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주셔도 돼요. 대신 엄지손가락으로 밀어줄 때 단점이 뭐냐면요, 이게 슬개골이 곧바로 일직선으로 안 내려가고 옆으로 이렇게 삐져갑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사실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밑으로, 그리고 위로도 꾹 당겨주시고, 이것도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그리고 옆으로도 이렇게 밀어줘 보세요. 사실 위아래로는 많이 움직이는데요, 슬개골이 옆으로는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옆으로도 그 운동성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바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사방 위아래 좌우로 이렇게 운동을 시켜주시고, 마지막으로 원으로 이렇게 굴려주시는 거예요. 원으로 동글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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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몇 번 굴려주시는데,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해주시고, 주먹으로 토닥토닥 토닥토닥 이렇게 하시면 허벅지 근육도 긴장도가 많이 풀리고요. 그리고 운동성을 잃고 뻣뻣해져 있는 슬개골도 움직임이 좋아지기 때문에 전면 무릎 통증에 상당한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저는 허벅지는 딱히 아프지 않은데 무릎만 아파요. 근데 왜 허벅지 원인이라고 하시는 거죠? 네, 이 허벅지의 원인에 의해서 무릎 통증이 있다고 해서 허벅지에도 통증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원리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슬개골이라고 하는 덮개뼈는요, 이 허벅지 근육에 감싸여 있습니다. 뭐랑 비슷하냐면요, 우리 이마트 가잖아요. 그러면 참외가 랩에 쌓여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참외가 슬개골이고요, 랩, 위를 싸고 있는 랩이 허벅지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 랩에 이렇게 참외가 쌓여 있는데, 이 랩이 약할 땐 상관없는데요, 이 참외가 안에 뭐 살짝 움직이는 물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를 랩이 너무 짱짱해져 가지고 참외를 꽉 짓눌러. 그러면 이 참외가 밑바닥하고 꽉 짓눌려 가지고 이게 멍이 들거나 할 거 아닙니까? 정말로 강하게 짓누른다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무릎이 움직일 때마다 사실은 허벅지 근육이 움직이면서 이 슬개골이 같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 허벅지 근육이 고장이 났다는 것은 이 허벅지 근육이 오그라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꽉 오그라들면 참외를 너무 꽉 눌러. 그래가지고 참외 밑둥이 짓눌려가지고 멍이 듭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슬개골 안쪽이 이 무릎 뒷면이랑 무릎 앞면이랑 마찰을 일으켜가지고 여기에 염증이 생기거나 혹은 약간의 멍이 드는 거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다리를 쓸 때 무릎 전체, 전면 어딘가가 두루뭉술 다 아파요. 그래서 보통 이런 무릎 통증은요, 여자분들한테 훨씬 많습니다. 왜냐면 허벅지 근육이 남자분들보다 좀 약한 편이죠. 그래서 과하게 쓰게 되면 얘가 더 쉽게 오그라듭니다.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훨씬 많고,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도 갑작스럽게 등산을 했다든지 혹은 평상시에 운동을 하는데 뭐 1000보밖에 안 걸어, 2000보밖에 안 걸어, 근데 어느 날 1000보를 걸었어 라고 무리를 한다든지, 혹은 스쿼트 같은 허벅지 운동을 갑작스럽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과하게 본인이 하시던 운동량을 넘어서서 갑작스럽게 운동을 하고 나서 무릎 통증이 생겼다. 이거 대부분 다 이 허벅지 근육 문제입니다. 네, 그럼 원장님, 허벅지 근육만 키우면 무릎 통증이 많이 좋아지나요? 네.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것하고 오그라든 것을 펴는 것은 조금은 다른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면요, 오그라들 일이 적은 건 맞아요. 지금 이제 아픈 상태에서 허벅지 근육을 기르는 것이 통증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 오그라든 근육을 적절하게 잘 치료해서 원래의 상태대로 얘가 오그라들었다,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는 부드러운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치료가 돼서 통증이 다 없어진 다음에는 허벅지 근육을 좀 강화해 줄 필요가 있으시겠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운동을 할 때도 이 허벅지 근육이 튼실하면 그 정도 운동량은 받아줄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은 선후 관계가 좀 바뀐 거죠. 그러면은 먼저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점점 강도를 높여서 허벅지 근육을 키우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보면은 스쿼트라든지 허벅지가
근육이 약해서 무릎이 아프다더라 하는 말 많이 아마 들으실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무릎이 좀 아파서, 그때는 조금 아픈 거예요. 조금 아파가지고 내가 허벅지 근육 기르려고 운동을 했더니 무릎이 심하게 아파졌어요.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허벅지 근육이 약한 상태인데 안 그래도 약간 오그라들어 있는데 얘를 키우면 좋다고 하니까 과하게 또 운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더 오그라들기만 하죠. 그래서 통증이 좀 더 심화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이 허벅지 근육을 정상화시키는 치료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강화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제가 그러면 이번에는 무릎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요,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아까 알려드린 마사지나 스트레칭은 오그라들어서 통증을 일으키는 대퇴사두근을 이완시키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강화시키는 방법이라서 통증이 있을 때 강화를 먼저 하는 것은 비추입니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통증이 있으시면요, 먼저 얘를 부드럽게 풀어주시는 게 1번이에요. 그래서 공 마사지라든지 아까 알려드린 스트레칭을 먼저 하시고요. 지금 이건 뭐냐? 통증이 어느 정도 없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다시 재발하고 싶지가 않아. 그럴 때는 여기를 좀 강화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허벅지 강화 운동의 대표적인 건 사실 스쿼트죠. 그런데 스쿼트의 버금가는 앉아서 하실 수 있는 이 운동이 뭐냐? 다리를 그냥 뻗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허벅지를 강화시키려면요, 그냥 뻗어주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허벅지를 강화시키려면 발등을 당겨주시는 거예요. 발끝을 몸통 쪽으로 쫙 당겨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하나고요. 요렇게 10번. 내릴 때는요, 끝까지 턱 내리는 게 아니고요, 살짝 긴장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까지만 내립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쭉 당겨서 발끝을 당겨주시는 겁니다. 요렇게만 해도요, 허벅지 근육이 짱짱하게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실 건데요. 요렇게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요렇게 10번을 해주시고요. 요 10번을 다시 한 세트로 해서 3세트 30번 정도 하시는 거죠. 이것 역시도 뭐 시간이 없다, 지하철 안에서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원장님, 지하철에서 그렇게 하면 빌런이 되지 않을까요? 네, 지하철에서 빌런 되면 어때요? 내 무릎이 튼튼해지는데. 원장님 지하철 안 타시죠? 네, 그러면 지하철에서는 안 하시는 걸로 할게요. 사무실에서 하십시오. 그럼 원장님, 제가 스쿼트나 배드민턴을 하다가 무릎이 계속 아픈데 너무 하고 싶은데 그래도 계속 해도 되나요? 참으세요. 먼저 치료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입니다.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무릎 앞쪽 통증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사실 허벅지를 잘 이완시켜주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통증이 좀 사라지고 난 이후에는 강화를 시켜주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혹시 나는 이런 방법을 썼더니 조금 더 좋더라, 혹은 이런 방법이 나한테는 더 맞더라 하시는 꿀팁이 있으시다면 한번 댓글에 남겨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파본 사람들은요, 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아파본 분들은 정말로 아픈 사람들 마음을 제일 잘 아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혹시 운동법이나 혹은 다른 스트레칭법이 있으시다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 전 아직 젊은데 무릎에서 딸깍 소리가 나요. 관절염일까요? 자, 젊은 분들 무릎 통증은요, 오늘 말씀드린 이 전면의 무릎 통증이 제일 많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문제가 돼서 이거를요, 어떤 식으로 진단이 되냐면요, 현대의학에서는 슬개 연골연화증으로 진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감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허벅지 마사지 꼭 한번 해줘 보십시오. 자, 오늘 무릎 앞쪽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으로 무릎 안쪽 통증과 바깥쪽 통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댓글들 중에 무릎 앞이 아프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콘텐츠를 제작을 해봤고요. 사실은 무릎은 옆쪽이 아프냐, 바깥쪽이 아프냐, 앞쪽이 아프냐, 혹은 뒤에가 아프냐에 따라서 마사지를 해줘야 될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면이 아프신 분들은 허벅지 마사지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마사지만 해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뭐냐? 통증이 2주 이상 지속이 되시면요, 이거는 그냥 마사지만 하실 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상을 일으켜요. 다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안 쓰던 근육을 써서 쩔뚝이며 걷다 보면
엉덩이며 허리까지 아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주가 넘었다, 계속 아프다, 혹은 통증 정도가 비슷하다. 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오세요. 오셔서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좀 찾아서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무릎 아프신 분들 상당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허벅지 근육의 문제입니다. 저의 치료 경험에 의하면 무릎 전면의 통증의 약 80% 정도는 허벅지 근육의 문제거든요. 무릎 앞이 아프신 분들이 주변에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하셔서 스트레칭해서 안 아픈 무릎 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종 모양 보이시죠? 알림 설정은 사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통증의 전기막조였습니다. 당신의 건강을